안녕하세요. 국내 최초 편의점주가 직접 알려주는 편의점 유튜브 채널 편할목 가이드의 오군입니다. 빼빼로 그만 울고 먹으려고 그랬는데 할 얘기가 좀 있어서 나왔습니다.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장사가 잘 됐냐 못 됐냐를 따질 때 절대 매출액만 놓고 따지는 거 아닙니다. 절대 매출액만 놓고 따지면 그냥 일매출 높은 점포 아니면 저기 이벤트가 통하는 대학가나 유흥가 쪽 점포, 그런 점포에서는 이번 빼빼로도 많이 팔았을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절대 매출액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전년 대비를 항상 얘기를 해야 돼요. 작년 이 행사에 비해서 얼마나 팔았느냐. 100%면 작년만큼 팔았다, 100% 이상이면 작년보다 더 팔았다, 100% 이하면 작년보다 못 팔았다, 요렇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지, 절대 매출액만 딱 놓고 우리는 올해 장사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점포는 뭐 작년이랑 비슷하게 팔았습니다. 굉장히 걱정 많이 했잖아요. 일요일인데다가 비도 오고 막 미세먼지 심하다 그래서 밖에 안 나오시고,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걱정 되게 많이 했는데 이 정도면 선방한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면 선방했고, 회사의 얘기 말고 제가 따로 아는 루트로 들은 얘기로는 작년에 한 7-80% 정도 밖에 못 판 점포들이 많대요. 저희는 그래도 100% 정도? 100% 수준?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이고 조금 더 높은 수준, 그 정도이기 때문에 뭐 잘했다고 보죠. 나 장사 잘한다니까. 이번 빼빼로데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저조했다. 그 이유가 뭘까? 물론 뭐 일요일인 것도 있고 비가 왔던 것도 있고 날씨 탓도 있고 미세먼지 탓도 있고, 근데 근본적으로 상품이 안 좋았다 이런 거거든요. 이번에 기획 상품으로 밀었던 제품 두 종류인데, 키르시 원형 거울이 들어있는 빼빼로고요, 유병재씨 포토카드가 들어있는 빼빼로입니다. 이거 보고 빼빼로 사고 싶은 생각 드십니까? 난 안 들거든. 손님들을, 지나가던 손님들을 쭉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좀 준비가 많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죠. 이번에 하나도 없었고, 이벤트를 걸어서 경품을 주는 그런 행사도 없었고, 그저 있는 거라고는 저 가성비 똥망인 바구니들 밖에 없었으니 이번에 조금 제품이 안 좋았다,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이래라 GS 리테일 이런 얘기죠. 두 번째로 이제 가격 얘기인데, 솔직히 저희는 가격 경쟁력이 있진 않거든요. 편의점 비싸죠. 비싸다는 인식도 있고. 근데 빼빼로 싸게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. 카카오페이로 결제하시면 50% 캐시백 뭐 이런 거 있었고요. PC카드 어플 깔아서 결제하시면 뭐 50% 즉시 할인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. 제가 빼빼로데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면서 그 결제 수단으로 결제하신 분 한 명도 못 봤습니다. 손님들도 몰랐다는 얘기죠. 안 그래도 비싼 편의점인데 그런 할인 이벤트를 약간 꽁꽁 숨겨놨단 말입니다. 기왕에 싸게 팔 거면 좀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크게 했어야 되지 않나. 이러이러한 결제 수단으로 이렇게 결제를 하시면 뭐 50% 최대 50% 할인을 받을 수 있다, 빵빵 터트려 갖고 온 손님마다 전부 그 결제 수단으로 결제를 하게 만들었어야, 그래야 이게 효과가 있죠. 비싸다는 것 때문에 저도 욕 많이 먹었거든요. 홍보팀, 뭐 마케팅팀 어디서든 조금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았을걸. 이래라 GS 리테일 이런 얘기죠. 물론 저도 잘못했습니다. 이 GS25 편의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런 좋은 정보를 제가 미리 전해드리지 못했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. 댓글 달아주신 거 보면 저의 마음과 똑같은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. 뭐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자면, 외부에 매대를 두는 이유, 외부에 두면 도난 같은 거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지 궁금해 하셨는데, 도난 뭐 있습니다.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, 뭐 도난되는 거, 파손되는 거, 매대에서 떨어져 가지고 막 굴러다니던 거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놓느냐? 물론 안쪽에 진열할 자리도 없어요. 기존에 있던 제품을 빼고 진열할 수는 없으니까 행사 제품이라고 들어온 것들을 전부 밖에 이렇게 쫙 깔아놓거든요. 이제 지나다니는 손님 보시면서 아, 이제 슬슬 빼빼로 데이구나, 그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 홍보 효과, 그리고 우리 점포는 이러이러한 행사 상품을 가지고 있다 라고 전시해주는 거죠. 물론 뭐 먼지도 많이 쌓이고 막 바람도 많이 불고 날아다니고 막 합니다. 도난 파손 발생하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홍보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 진열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행사가 끝나면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. 저희 점포 같은 경우는 이제 밖에 있던 물건을 다 안으로 들였어요.
그리고 매대는 철수시켜버렸고요. 뭐라고 하지? 기획 세트 그리고 선물 세트로 나온 제품들은 세트 상품 해체라고 해서 이거를 다 해체를 해서 낱개로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.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낱개로 판매를 진행하고요. 원래 낱개로 나왔던 제품들, 낱개 제품들은 안에다가 내부에다가 진열을 해놓고 파는데 많이 남아서 재고 소진해야 될 게 많다. 그러면은 이제 회사랑 협의를 해서 매가인하도 해서 팔고 덤 증정해서 팔고 뭐 그런 식입니다. 유통기한이 보통 19개월, 10개월 정도가 되는데 그 안에 재고가 소진이 안 된다. 그러면 뭐 반품을 보내는 방법도 있는데 반품 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작정 보낼 수는 없고요. 어느 정도 점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거는 있죠. 다행히 저희 점포는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바구니 제품들이죠. 가성비 똥망이라고도 생각되는 저 바구니 제품들을 왜 들여놨냐? 100% 반품을 받아주기 때문입니다. 반품 한도 차감 없이, 그러니까 제가 손해보는 거 없이 100% 반품을 받아주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시켜요. 일단 한 개라도 팔리면 이득이고 안 팔리면 그대로 다시 반품 보내면 되죠. 들어가는 건 저의 노동력밖에 없으니까 손해볼 거 없습니다. 이번에 바구니도 솔찬히 팔았어요. 저는 약주 한잔 하시고 집에 들어가는 아저씨 손님들이 와이프 준다고 아니면 뭐 딸 준다고 이렇게 고민형 담긴 바구니들 꽤 사가셨습니다. 대박. 그 다음에 댓글 달아주신 것 중에 제가 드린 노력에 비해서, 그러니까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안 나오는 것 같다, 상권이 안 좋은 것 같다, 그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렇죠. 저희 점포가 행사 치는 게 수월한 점포는 아닙니다. 저도 뭐 맘 같아서는 대학가나 유흥가 뭐 이런 행사 치기가 수월하거나 이벤트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점포를 저도 하고 싶었죠.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지금 내 점포를 하고 있는 건데, 그렇다고 이런 3대 메이저 행사 때 제가 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. 뭐라도 해야죠. 그래서 했던 거니까 너무 그렇게 마음 아파하실 필요 없습니다. 올해만 있는 거 아니고 이 점포만 있는 거 아니니까 언젠가는 한 번쯤은 이런 이벤트가 효과를 보는 점포를 제가 운영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연습이라고 치면 되죠. 뭐 그렇습니다.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폭망했지만 나는 살아남았다. 그럼 내가 그 밖에서 인형탈 쓰고 그 고생을 했는데 이 정도의 보람은 있어야죠. 저도 이 정도는 힘든 것도 아니에요. 옛날에 저 S사에 있을 때는 거기 그 점포가 하루에 빼빼로만 한 몇천만 원어치 팔았거든요. 그 아마 사진도 어디 찾아보면 있을 건데 진짜 어마어마했어. 그런데 드린 공에 비하면 이거는 별것도 아닙니다. 무엇보다 이제 저랑 근무자들이랑 이렇게 재밌게 놀면서 했으니까, 제가 재밌었으니까 된 거죠. 잘했어. 아이고 잘했다.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우리 용도동 주민분들 덕분에 전체적으로는 폭망했지만 나는 살아남은 그런 빼빼로데이였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. 이러다 욕먹는 거 아닌가 몰라. 구독 이쪽이고요. 지난 영상들이 이쪽입니다.